네, 후보님, 인사청문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우선 송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인격 침해성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듣기가 민망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직전에 인사청문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어요. 청문회 위원이 될 줄 알았더라면 좀 진즉에 서둘러서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번 청문회와 같은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우리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할 때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공직 수행에 필요한 도덕성, 그다음에 정책 비전 등을 중심으로 인사청문을 한다라고 했고,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가 뭐 외모라든가 가족사라든가 이런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인격을 침해할 정도의 질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주의, 경고, 발언 중지, 징계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좀 서둘러서 했더라면 이런 처우들을 받지 않으셨을 텐데, 어쨌든 법안 발의에 대해서 이후 총리가 되신다라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후에 후배 공직자들이 이런 자리에 나설 때 똑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또 우리 총리 후보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참여한 의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미용실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피로감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냐, 못하러 하냐,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를 도와서 정부 부처 전체를 총괄해야 될 국무총리 후보자를 갖다 인사청문하면서 미용실 원장 월세가 얼마냐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깎아내려놓으면 어떻게 명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총리가 되셔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실 분을 검증한다면 자질과 역량에 대해선 기탄 없이 철저히 검증을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을 후벼 파서 스크래치를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후보께서도 어쨌든 마음을 좀 푸시고 또 이후에도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해서 총리가 되시면 함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전에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돈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부분들은 국민 여러분들께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들은 내용들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보안 수사권 문제가 오전에 나왔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또 아직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되셨으면 굳이 답변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전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것과 또 정부가 어떤 형태로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그분에 대한 당부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께서 정부 입장을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셨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국회가 수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항상 세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검찰에 의해서 악용돼 왔고 아주 미소한 수준일지라도 이것을 확대해서 소위 말하는 정권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 때문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저는 국민의 염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은 아직 남아있다.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하거나 은폐 축소해서 이 사건 자체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견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까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중에 하나로 권익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준비해 왔고 계속적으로 의견을 주변에 말씀드려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독립적으로
또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 기구니까 이곳이 수사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적절하게 견제하고 국민이 민원을 내면 현재 수준의 권고가 아니라 좀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보안 수사에 준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정당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요. 대단히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했던 관행의 뿌리는 드러내더라도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경찰이 권한을 오남용하는 일도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드는 일이 남아 있는데요. 이 숙제를 물론 국회가 하겠으나 국회의 목으로만 두지 마시고 총리가 되시면 잘 지켜보시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 있다라면 의견을 좀 개진을 해주셔서 정말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염려하셨던 그 내용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세상에 100% 완벽한 안은 없겠으나 그래도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선택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안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총리 후보께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뭐 어제 사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공식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뭐 그동안 국무회를 통해서도 대통령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 여러 차례 하시면서 국회에서 수기해서 제도가 설계되는 쪽으로 방향이 정리됐습니다. 관련된 부분들 국회에서 잘 설계하시면 행정부에서 지원할 부분들은 행정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대통령께서도 또 총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논의의 테이블을 열어주시면 비록 무소속이지만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